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류의 과학기술 문명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달해 가고 있다고 미래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과 마음은 융복합적으로 매우 복잡하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융복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사람의 건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직업 하나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물론 이 직업은 미국의 US 뉴스가 2021년도에 융복합 분야 최고의 일자리로 선정할 정도로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기 있는 직업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것은 다름 아닌 피지션 어시스턴트랍니다. 설전도 아니고 피지션도 아닌 피지션 어시스턴트라는 명칭은 우리말로도 표현하기 그리 친숙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내과 의사와 간호사의 중간쯤에서 활동하는 내과 의사 보조이나 준의사쯤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준의사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준의사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환자의 질병을 진단할 수는 없지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부분적인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답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준의사는 내과 의사가 진단할 수 있도록 환자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합니다. 그리고 내과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 계획을 개발하여 수행하기도 한답니다. 또한 수술실에서 의사의 활동을 지원하고 환자를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준의사들의 업무는 일반 인턴이나 의사와 매우 유사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인턴이나 의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반면 준의사는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이 극명한 차이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가 있는 내과 의사의 감독과 지시 아래서 제한적으로나마 의료활동을 하는 일자리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권에서는 Physician Assistant라는 준의사는 US 뉴스가 선정하는 2021년도 최고의 일자리 1위로 선정되었으며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1위로 선정되었답니다. 아울러 융복합 분야에서도 역시 1위로 선정되어 미국 최고의 일자리 3관왕에 오를 정도의 인기를 누렸답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국의 영향으로 인해 그러하였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겠네요. 그렇다면 준의사는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인기가 떨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의 인기와 앞으로 또 인기가 지속될 것인지 한번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지시한 것처럼 2018년까지는 준의사가 미국의 인기직업 종합순위 80위에서 100위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만 코로나가 확산되기 직전인 2019년에 3위권으로 올라와서 2년 연속 3위를 유지하다가 2021년에는 결국 종합순위 1위의 인기직업으로 등극하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준의사의 미래 전망은 어떨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기 위해 미국 노동통계국의 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3위로 올라온 2019년부터 2029년까지의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직업과 관련된 고용 전망치를 정리해 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약 4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평균 연봉은 우리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이 분야의 실업률은 0.7%로 일단 자격을 취득하면 놀기도 정말 힘들 정도라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고용 성장률을 보면 헬스케어 분야의 10%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약 3배에 달하는 31%로 미래가 매우 밝은 일자리라 추정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US 뉴스의 랭킹 사이트에서는 준의사라는 이 직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화면에 제시하였습니다. 종합 점수는 10점 만점에 8.3점으로 미국의 모든 직업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정상에 올랐습니다. 연봉의 경우 16만 불 이상이 되면 10점을 받게 되는데 이 직업은 11만 2,260불로 약 8.4점을 받게 되었네요. 고용 전망은 10점 만점을 받아 현재 가장 취업이 잘 되는 일자리임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이 직업의 성장 전망은 8점으로 전망이 비교적 좋음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스트레스 지수는 4점으로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체감률이 다소 높다고 할 수 있겠네요. 스트레스 수준은 일반적으로 2점, 4점, 6점, 8점, 10점에 5점 등간 척도로 판정하기 때문에 중앙값은 6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8점은 스트레스가 적을 경우를 말하며 10점은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는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준의사는 스트레스 점수에서 4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비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근무 여건에서는 8점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근무 여건이 다른 일자리에 비해 좋은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준의사라는 일자리는 스트레스 요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평가 영역에서 매우 우수한 판정을 받아 종합순위 1위에 올랐다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일터에서 실제 종사하고 있는 준의사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자료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는 US 뉴스의 랭킹 팀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는데요. 승진이나 연봉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지만 업무 환경에서의 직무 복잡성이나 근무 여건에서의 유연성에서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보통 이상의 만족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일자리와 준의사의 연봉을 비교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약 50% 정도가 92,800에서 13530불 사이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93,000불 미만이 25% 정도이고 13만 불 이상 또한 2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내과 의사들의 연봉 중앙값은 20만 불이 헐쩍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취 전문 간호사도 18만 불이 넘어 내과 의사와 마취 전문 간호사의 경우 연봉 점수에서는 16만 불이 넘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MP라고도 불리는 숙련된 간호사나 등록된 간호사들의 연봉보다는 준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네요. 그렇다면 준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넷 시스템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는 화면에 제시하였습니다.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81%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대학만 졸업한 학사학위 소지자는 5%, 2, 3년제 전문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학력을 숫자로 표현하는 짭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1에서 5까지의 값으로 표현한답니다. 당연히 숫자가 커질수록 고학력이 요구된답니다. 준의사의 경우 이 값이 4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SVP 레인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1에서 9까지의 숫자로 나타내는데 준의사의 경우 7에서 7.9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의사가 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적어도 2년에서 4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준의사라는 일자리의 인기순위, 미래전망과 직업의 만족도, 연봉 수준, 그리고 요구되는 학력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직업인이 되고 싶은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만들어가야 할 소프트 스킬에 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마음 에너지라고도 부른답니다. 다양한 통계 기법을 이용하여 준의사에게 필요로 하는 마음 에너지 15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모두 소개하다 보면 너무 많아 선택과 집중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중 가장 설명력이 높은 5개의 소프트 스킬을 선정하여 화면에 제시하였습니다. 이 5개의 마음 에너지 또한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아이디 순위를 매겨 놓았습니다. 이 직업인이 되고 싶은 청소년의 경우 아래의 5개 소프트 스킬 중에서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것 한두 개를 선택한 다음 이것을 집중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넓은 안목을 가지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빈틈없이 잘 해결해내는 마음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청소년이 자가진단한 다음 마음으로 남아 어느 정도 적성이 일치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화면에 제시된 5개의 질문에 대해 스스로 응답해 보기 바랍니다. 응답 요령은 정말 그렇다일 경우 5로, 그렇다는 4로, 그저 그렇다는 3으로, 아니다는 2로, 전혀 아니다는 1로 각각 응답한 후 모두 더합니다. 그리고 나서 5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한 다음 화면의 판정 기준에 따라 적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답니다.
만일 어떤 청소년의 평균 점수가 4.61이라 가정할 경우를 정규분포와 표준 정규분포상에 표시해보면 화면과 같답니다. 이 학생의 상위 확률값과 백분비를 계산해보면 약 7.55% 정도에 위치한 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점수는 판정 기준표에서 높은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학생의 경우 준의사에게 필요로 하는 마음 에너지 수준은 적합하기 때문에 이 일자리를 추천한다라는 판정할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준의사와 관련된 다른 일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오넷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10개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청소년들은 오넷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관심 있는 일자리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시스템에 접속한 후 준의사의 고유번호 즉 잡코드인 29-1071.00을 입력한 후 상세 정보를 확인하면서 아래의 일자리들을 추가로 탐색해 보기 바랍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준의사가 되었을 경우 사전에 요구되는 지식의 범위를 정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이 자료를 활용해서도 준의사라는 일자리가 여러분들 적성에 맞을지 여부를 금방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생물과 화학 그리고 컴퓨터 기기에 관한 관심이 높으면 될 것 같고요.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영어와 심리학을 기반으로 사회학과 인류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대학에 지나가야 배워도 되는 내용이니 그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앞서 설명한 마음 에너지, 달리 표현하면 소프트 스킬의 수준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넷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준의사라는 일자리와 관련된 스킬을 화면과 같이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넓은 안목을 가지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빈틈없이 잘 해결해내는 마음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준의사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의는 5개의 소프트 스킬을 포괄적인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 문장과 화면에 제시된 스킬들을 비교해보면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스킬 또한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이것들 역시 관련된 대학에 진학한 후 습득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넷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취업 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활동 능력도 화면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오넷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취업 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활동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요약하여 화면에 제시하였으니 이 또한 참고하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세상의 관심을 받고 있는 피지션 어시스턴트라는 직업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의 US 뉴스가 2021년도에 선정한 미국 최고의 인기 직업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하였으며 융복학 분야에서도 1위를 하였고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1위를 함으로써 3관왕을 차지한 이 직업이 5년에서 10년 뒤면 우리나라에서도 유망한 직업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 아래 준의사라는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였습니다. 넓은 안목을 가지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빈틈없이 잘 해결해내는 마음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앞에서 준의사 또는 피지션 어시스턴트라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자리에 관심 있는 청소년의 경우 화면에 제시한 5개의 마음 에너지를 키우는데 최선을 한번 다해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